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은행 적금에 넣는 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돈으로 미국 배당 ETF SCHD를 사 모으는 옆집 김 부장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누구에 더 가깝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통장에는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요? 나는 안전하게 자산을 지켰다고 안도할까요? 아니면 월세처럼 꼬박꼬박 달러 배당을 받는 김 부장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막연한 기대나 공포에서 벗어나 충격적인 10년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SCHD가 좋다는 말 대신 김 부장처럼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현실적인 전략과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까지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CHD를 믿음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꾸준한 배당, 우량한 기업, 심지어 배당금마저 계속 성장시켜주니까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연금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재테크 블로그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SCHD의 주당 배당금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6%나 삭감되었습니다. 2011년 상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거봐, 주식은 위험해. 원금도 흔들리는데 믿었던 배당까지 깎이잖아. 내 적금은 이자가 적어도 원금과 약속된 이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지. 실제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SCHD의 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나의 적금보다 못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SCHD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은 월세 받는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꿈꾸는 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SCHD를 약 9억 1천만 원 어치 보유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3,540만 원입니다. 즉 평균적인 가정이 가진 전 재산을 2배 이상 쏟아부어야 월 300만 원이 겨우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SCHD를 사기만 하면 월세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SCHD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깨지는 2가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배당이 삭감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럼 그렇지 역시 적금이 답이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뒤 김 부장은 왜 웃고 있었을까요? 김 부장은 단기적인 배당 삭감이나 주가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뒤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시뮬레이션을 참고하면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투자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적금을 넣은 나를 볼까요? 원금 1억 2천만 원의 세후 이자를 더하면 10년 뒤 총 자산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소중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린 셈이죠. 그렇다면 SCHD를 사 모은 김 부장은 어떨까요? 똑같이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 뒤 그의 계좌는 월 평균 약 47만 원, 세금을 떼고도 달러로 월세를 받는 자산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총 평가액은 주가 상승률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그것은 바로 적립식 투자와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라는 마법입니다. 김 부장은 주가가 내릴 땐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싸게 사 모으는 기회로 삼았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작은 눈덩이를 계속해서 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제 김 부장을 이기고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유튜버 머니바게트의 조언처럼 무작정 SCHD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이제 막 불려나가야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3040 세대라면 말이죠. 자산을 불리는 단계에서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VO와 같은 성장 ETF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가져가세요. VO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 수준으로 SCHD의 배당률보다 자산을 불리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자산을 충분히 키운 후 은퇴 시점이 다가왔을 때 SCHD의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세금이라는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일반 계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세금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연금저축펀드, IRP, 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이 계좌들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간 최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고 배당이 나올 때마다 내야 하는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땐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세율만 내면 됩니다. 이 혜택만 제대로 챙겨도 일반 계좌 투자자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10년을 버티는 마인드셋을 갖춰야 합니다. 2023년의 배당 삭감과 같은 위기는 앞으로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이럴 줄 알았어 라며 겁을 먹고 팔아버리는 것이 나의 길이고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다 라며 원칙대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김 부장의 길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것이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적금이냐 SCHD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생애 주기에 맞는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추고 세금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며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10년 후의 결과를 결정짓는 진짜 열쇠입니다. 옆집 김 부장을 부러워만 하는 나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10년 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나만의 투자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입니까? 그 벽처럼 보이던 격차는 오늘부터 쌓아 올리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돈 1만 원이라도 좋으니 VO나 SCHD의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재테크 목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